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판결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국민 과반수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깜깜하기만 한데 깜깜할수록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소식 희소식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제법 설득력 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볼 때 8대 0 기각은 불가능합니다. 마은혁이나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뭐 이런 것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찬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8대 0 인용 가능성은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 8대 0으로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라면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이 정도로 팽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바늘구멍도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고 합니다.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면 이번 주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그런 기류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그런데 요 며칠 주말을 지나면서 앞다퉈 지금 8대 0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상한데 그렇게 몰아가기 위한 페이크입니다. 완전히 뻥입니다. 핵심은 마은혁입니다. 마은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은 헌법재판소 내의 분위기를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영배를 비롯한 좌빨 우리법 헌법재판관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이재명과 내통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화처럼 말하자면 손목이라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가 마은혁이 없어도 6대2나 7대1, 8대0 정도로 탄핵안이 인용될 것 같으면 무리해서 마은혁 임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마은혁을 임명했다가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 이재명의 선거법 최종 확정과 맞물려서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갱신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밀어붙일 경우 자유우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만 인용만 된다면 6대2건 7대1이건 8대0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대2나 7대1 이런 결과는 없겠죠. 4대4나 5대3 아니면 8대0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은 아무래도 한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고 나설 경우 8대0이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4대4 내지 5대3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오늘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은혁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은혁 이야기입니다.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는 독촉장입니다.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 질서 유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 강도를 놓고 볼 때 헌법재판소는 지금 마은혁이 확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대0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4대4에서 마은혁을 끼워 넣어서 5대3으로 만들어 나머지 3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5대3에서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6대3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거품을 물고 나서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도 즉각 재개됐습니다. 요 며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공격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 빈도도 높이고 강도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재명의 딸랑이죠.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재명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대행을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박찬대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위에 있는 특수계급입니까?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나요?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거들었습니다. 전현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는 무소불위 황제 대행으로 군림하고 있다. 선거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이다. 이미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최 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히 다급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어제 오늘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8대0 기사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압박용 내지 몰아가기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임명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탄핵이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중한 책임, 마지막 경고 이딴 소리밖에 하지 못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또 탄핵을 끄집어냈다가는 박살이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 5대3이라면 국론 분열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8대0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이 양갈래로 분열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겠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국론 분열은 핑계입니다. 국론 분열은 핑계고 사실은 자기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의견이 갈라질 경우 소수 의견 또는 다수 의견자들에게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하죠. 그래서 의견을 일치시켜서 비난 소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협잡입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는 전원일치라는 미명 아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 의원은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용은 오직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한다든지 찬성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보루식이나 되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런 원리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8대0 소문은 저들의 전공 분야죠. 전공 분야인 공작입니다.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8대0 인용서를 퍼뜨리고 여론의 대세가 8대0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 3명의 재판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이것들의 장난질이 또 다시 시작됐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여론조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죠.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에 비해서 탄핵 기각 여론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정반대죠. 다른 여론조사 대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고 또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인데 8대0 인용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막판 여론몰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개헌이나 조기 대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서 개헌, 조기 대선 이런 것들을 덜먹이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 차세대인지 뭔지 하는 것들이 지금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거기만 집중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권성동, 권영세 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당이 단합하라고. 그리고 당이 단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박 전 대통령이 말 너무나 명확하죠. 권성동, 권영세 니네 두 사람들도 딴소리 하지 말고 당이 단합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초조해야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분위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최 대행은 이미 어제 국무위원들로부터 마흔역 임명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응원을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임명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여기에도 또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대행도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 카드도 꺼내지 못하게 됐으니까 최 대행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세 재판관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3.1절 국민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민심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